네, 개혁신당은 99일 혁신 시리즈로 신인 정치인들의 선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술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탄이었던 정책 검증 플랫폼에 이어서 2탄으로 오늘은 정치 신인들의 실전 요새를 돕는 AI 선거 사무장 앱을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검증 플랫폼이 후보자들에게 양질의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 네, 오늘의 2탄은 후보자들의 행보를 데이터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은 이준석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도록 하고, 네, 오늘은 이준석 대표님이 직접 기초위원 후보가 돼서 앱을 시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IT 개발자로 일하던 시절이 벌써 16년 전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뭔가 데모를 하려 그러면 항상 설레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도 정치인으로서 또 개발자로서, 이제는 기획자로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특이한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AI 사무장이라는 이 시스템이라는 하는 것은, 저희 개혁신당의 후보군들은 정치 신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처음 치러보는 경우도 많고, 선거를 처음 치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정과 동선을 짜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유효한가, 어떤 것이 유권자들에게 실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인가를 처음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는데요. 지역구 경계선을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밖에 있는 곳에 가서 후보들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분들이 다 미숙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선거 처음 하다 보면은 다 겪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선거 처음 뛰는 정치 신인들도 처음부터 바로 선거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AI 사무장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앱스토어랑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 지금 이제 공개를 했고, 저희 공천을 받으신 분들은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결국 각 지역에 있는 우리가 POI라고 하죠. Place of Interest라고 하는 지점들을 전부 다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의 동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AI 모델의 도움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그냥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선거라는 건 진짜 혼을 갈아 넣어서 뛰다 보면은 내가 여기를 언제 갔지? 이런 것들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가는 데만 계속 가게 되고 이런 좀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보통은 사무장이 이걸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정말 구석구석까지 선거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 앱을 깔고 등록하면은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열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정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유세 선호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보통 선거를 하다 보면은 종교 시설 같은 것들을 방문하는 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시설 중에서 본인이 어떤 시설 위주로 방문할 것인지, 본인의 종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이 자차를 보유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전거라든지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이동 동선, 시간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한 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강도 같은 경우에도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이 직업과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기 때문에 강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라는 것은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시보드를 한번 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몇 시간 동안 이것을 했는지 측정하는 것. 우리 보통 수험 생활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시험 공부한 학생들 보면은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한 시간이 순 몇 시간이냐를 측정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활동이라는 것도 투입한 시간만큼 유권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활동하는지 알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활동 시간과 유세 횟수,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몇 명의 유권자를 만났을 것인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선거구에 따라 가지고
만약 국회의원 선거를 뛴다 그러면은 거의 유권자가 20만 명에 달하게 되고요. 기초의원을 뛴다 하면 그 절반 정도인 10만 명 정도, 이 정도의 유권자를 상대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처음 겪어보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생각했는데 만난 사람이 뭐 일주일 내내 1000명 남짓밖에 안 되고,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유권자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 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커버리지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만나는가.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전략을 거기 맞춰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내 커버리지가 얼마면은 더 많은 사람 만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출 동선을 짜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문하다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갔던 데만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의 종류 같은 것도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지 공원, 학교, 상권,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산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버리지 뒀고요. 여기 보면은 그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 있어서 뭐 0%다 이렇게 돼 있다면요, 지역 내에 사실 뭐 제가 옛날에 뛰었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지하철역이 5개 정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5개의 지하철역에 각각 한 4, 5개 정도의 유효한 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을 저희가 방문하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성이 있어가지고 출퇴근 경로는 항상 똑같은 출구로 다니기 때문에 하나의 지하철역에도 여러 출구들을 커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자동으로 측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밑에 보면 활동 시간 히트맵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거 유세하다 보면은 꼭 짜준 일정대로 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럼 그 주의 일별로 시간을 어떻게 할당해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은 후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뜨지만은 히트맵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버리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 지역구, 이게 지금 실제 저희 지역구 동탄의 지도인데요. 동탄의 경계선대로 지금 이제 그려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발이 안 닿은 지역이 있느냐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 히트맵을 지금 저희가 시간과 그리고 유세 공간으로 이렇게 둬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정을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네, 여기서 예. LLM을 저희가 사실상 뒷단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저희의 특화한 장소 데이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이 그 후보가 실제로 활동한 기록을 조합해가지고 다음 유세 동선을 저희가 짜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뭐 활동 강도를 높여서 뭐 학교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종교 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동선에 맞게 짜냅니다. 보통 한 1분 정도 이렇게 LLM이 뒤에서 판단하는 시간이 그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계속 짜다 보면은 전국에 있는 개혁신당 후보들 간의 네트워크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차후에 다른 후보 히트맵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들은 실제 어느 정도 강도로 뛰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를 현재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뒷단에서 계속 이제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심화시켜 나가는 저희 목표고요. 저희 후보들이 가 있는 곳들은 적어도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상당한 수준의 실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이 앱을 켜는 순간부터는 그 GPS로 동선 추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짠 일정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그 후보가 방문을 하는지, 그리고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뭐 예상했던 시간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체제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LLM으로 추천한 일정들이 실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때는 후보자가 그걸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인 동탄에서 만약에 어떤 시의원 후보가 활동한다면은 이런 정도의 그 일정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동탄역, 그리고 화성 청계초등학교, 동탄 한승교회, 그리고 라스폴레스 중앙광장, 뭐 청계 중앙공원,
상당히 이거는 제가 지역구에 지금 활동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동탄 지역에서 이거는 동탄 4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정을 짜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세 근거를 전부 다 또 저희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 출근하는 유권자들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청계초등학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동탄역에서 5분 거리니까 자전거 타고 금방 가가지고 출근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등교하는 학생들을 내려주는 학부모들 상대로 유세하면 된다. 이런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시설 방문, 그 다음에 오후 상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실제로 동선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런 거 잘못 짜다 보면은 한 30분 한 다음에 한 30분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짜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있는 동선은 적어도 동탄 4동 기준으로는 매우 가깝게 이제 설정된 장소들을 찾아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걸 추가를 그러면 해주게 되는데요. 한번 추가를 해보죠. 네. 실제로 그러면 그 지도상으로 이동 경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번으로 나타난 곳, 먼저 동탄 여기 시작해가지고 청계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3번이 이제 한승교회라는 곳, 그리고 그 상가입니다. 여기 라스폴로스 상가이고, 5번은 다시 이제 보면은 네, 청계중앙공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 동선 정도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오전 오후 정도까지는 아마 일정이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계획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GPS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예측대로 돌아가는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따라가지고 아까 말했던 커버리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다음 일정을 추천할 때 저희가 또 그 선호를 반영하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원을 추천했는데 갔더니만 공원에 10분만 머무르고 이 후보자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이 후보자가 그다지 공원이나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이 시간대 유권자를 만났을 때 그 공원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반영해서 다음 일정을 짜는데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많은 저희의 유세 노하우나 선거 노하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치르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만 치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처음 선거 뛰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동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아마 저희 언론인들께 저희가 이 AI 자동화 시스템과 더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핸드북, 매뉴얼 형태의 아예 그 종이 서적을 저희가 아마 소개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과 결합해가지고 전통적 방식과 결합해가지고 개혁신당 후보라면은 조기에 선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 개혁신당의 AI 사무장 시스템은 저희 개혁신당 후보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지만은 그런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치 신인이라면은 어느 당이든 가리지 않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권당 한 3,000원 정도에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도 핸드북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시연을 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하신 건지 막 다 같이 이렇게 원래 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녹여가지고 생산한 AI를 활용하신 건지 조금 사실 선거는 물론 당세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의 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개혁신당에는 저도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바른미래당 시절에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한 7% 남짓할 때 제가 27% 받으면서 선전했던 경험도 있고, 당장 여기 있는 주이삭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려운 선거에서 3당의 위치에 당선되는 그런 바른미래당에서 실적을 낸 적이 있고, 뭐 잘 아시는 이기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2인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노하우를 모아가지고 정말 밑바닥에 뛰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이걸 구전이나 이런 형식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스템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질문에 더불어서 현장에서 프롬프트를 뭐 기자님들께서 추천해보신 걸 입력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후보자들이 좀 결과적으로 얼마 정도를 아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실전에 투입하는 시스템인데 그 전에 좀 몇 번 여러 번 써보셨는지도, 후보자들 반응은 어떤지. 지금 저희가 뭐 동탄을 가지고도 계속 시험해보고 있고, 뭐 저희가 특히 저희가 선거를 한번 뛰어본 공간들, 예를 들어 아까 뭐 주이삭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서대문에 아주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몇 번 검증해봤을 때, 뭐 저희 몇 번 뛰었던 저희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연하다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을 잘 풀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선거 동선이라는 것들을, 아니면 선거 경험이라는 것들을 초기에 바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면은 정말 선거 끝까지 감 못 잡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2022년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선 뛰는 아저씨 하나 때문에 제가 엄청 힘들었는데, 이 선거는 처음부터 옆에서 코칭을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공신력 있는 저희가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실제 운용하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는 말 그대로 그 아까 말했던 동선 데이터를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얼마나 또 시스템 업데이트 해나갔냐, 이것도 저희가 언론인들께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혹시 다른 정당에서 몰래 아이디 만들어서 저희에게 공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한데요. 예, 다른 경로로는 뭐 해킹당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은 이제 이번에 공천 절차를 전부 다 온라인화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당에서 이제 그 온라인 공천 시스템 운영하다가 최근에 좀 곤란함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건 전부 다 그냥 외주 줘가지고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외주 줘가지고 어디다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끝없이 고민하고 그 개발자와 소통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IT 부분 특화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이 더 자신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나오긴 했지만 이 선거 이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그 아까 LLM 거대 언어 모델 좀 쓰셨는데 네. 그 데이터는 직접 뭐 입력하신 건지 아니면 그 포털이나 이런 거에 있는 거를 취합해서 하신 건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POI라고 아까 하는 Place of Interest라고 하는 곳은, 그거 데이터는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했고요. 아까 보면은 내가 몇 명을 만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그 부분도 저희가 시험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대중교통 이용 자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하게 됐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 공공 데이터 플러스 어느 정도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그런 제약 조건들, 이 룰을 결합해가지고 저희가 추천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섞어가지고 상당히 최신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상 실적이 저조하면은 당연히 피드백이 가는 게 있겠지. 저희가 아마 후보들한테 저희가 먼저 능동적으로 아마 어프로치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도 지금 예상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 지역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우선. 왜냐면 이런 일정 짜고 동선 짜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POI라는 것이 오밀조밀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도회지가 아닌 곳들에는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될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희가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 후보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빨리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고요. 아까 말했던 커버리지나 아니면은 뭐 활용도 측면에서는 후보자가 만약 활용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저조하다, 이랬을 땐 저희가 먼저 아마 어프로치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냐, 저희 실제 현장 가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관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정보 데이터 양 격차가 어마어마한 예. 만큼 후보자가 수도권 이외의 후보자가 이 어플 사용할 때 좀 이런 신뢰성이라던가 효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점검을 저희도 많이 이제 그래서 아까 지역을 설정해가면서 테스트해보고 있고요. 인구 밀도랑 상당히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완전 이제 분단위 지역 이런 곳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자신감은 좀 덜하긴 한데,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어떻게 그분들이 선거운동하는지를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 주이삭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긴 총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도회지 선거를 많이 치러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노하우는 또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시스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후보들이 지금 도회지 중심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사는 곳 위주로 공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텐데요. 그래도 전국 어디에 뛰는 후보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겠습니다. 그 앱을 만드시는데 대표님 어느 정도 참여를 하셨고 뭐 굳이 지분을 좀 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이번엔 지방선거 때 저희가 아마 언론들께 나중에 저희가 전산 시스템 중에서 뒤에서 묵묵히 일한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퍼블릭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공개할 시스템이 나중에 가면 한 7, 8개 정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기획 단계는 거의 제가 다 이제 하게 되었고, 개발은 지금 이거는 다른 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시스템들 한 7, 8개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제가 실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저희 방에 가끔 의원실에 오시면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재밌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팩트체크 시스템이나 온라인 강의 시스템 저희가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보통 그런 시스템은 만드는데 한 요즘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걸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의 선거에 대한 IT 활용도나 아니면 정당의 IT 개발 역량은 아마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지방선거 제가 요즘 지난 주말에 만들었던 거는 또 지방선거용 전국 모든 지방의회 분석해가지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도 지금 이제 저희가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개혁신당 당직자가 지금 10명이 안 되지만은 제가 큰 당도 경험해봐서 알지만은 충분히 다른 당의 200명 당직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더 많은 일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예. 지역별로 이렇게 아시는 사안이나 좀 달라서 사실 이 모든 걸 좀 잡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써보진 않아가지고 예. 그런 게 잘 될 수 있는지랑 두 번째는 이게 보면 약간 나이가 젊은 후보들은 쓰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좀 있는 예. 분들은 그러니까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쓸만한 우선 저희가 이 AI 사무장 기능에 계속 이제 추가해 나갈 기능은 예를 들어 선거법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선거법 챗봇 같은 것들도 저희가 운영할 것이고, 이 동선 짜는 기능이 물론 있긴 하지만 동선 짜는 기능 외에도 저희가 계속 기능을 추가시켜 나갈 겁니다. 특히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선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기능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동선 기능 같은 경우 완전 선거 신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능이고, 저희가 AI 사무장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선거 때 우리가 선거 비용 최소화를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들 중에 하나, 그리고 도전할 때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행정적인 관리 사무장이 하는 일들, 그리고 또 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주에 또 공개할 것 중에 보면 후원회 설립을 또 저희가 자동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후원회 같은 거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제가 선거 나가면 김종인 위원장 후원회장으로 모시면 되죠. 근데 이게 구의원 나가시는 분들, 시의원 나가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분 한 분 한 분을 다 모시고 회계 책임자를 또 만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후원회를 못 만드는 기초의원 후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그걸 완전 자동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했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공개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아마 선거 과정에서 기초의원들 나가는 분들, 광역원 나가는 분들은 선거 진짜 유권자를 만나서 공약을 전달하고 그분들에게 민원을 듣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는. 예. 저 후보자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 빨리 공천 신청하는 게 좋겠지만 이런 시스템 활용을 해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마감 시점이 있어요. 이때까지는 개혁신당이 빨리 공천을 신청을 해야 저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동탄에서 42일 만에 당선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의 진정성을 가지고 뛰면은 40일도 충분하다. 네.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40일이면 충분하다. 근데 지방선거는 특히 자기 고장에서 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오시더라도 가장 최고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개혁신당의 대선 지지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곳들, 그리고 10% 이상 지지율이 나왔던 곳들은
빠르게 후보들이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상시 공천이기 때문에 이미 공천자 확정자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최대한 빨리 합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계정별로 쌓이는 데이터는 앞으로 중앙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하는지랑 그리고 앞으로 쌓인 데이터 이제 다음 선거도 준비할 때 그때 활용도가 좀 어떻게 될지. 지방선거와 사실 총선은 많은 후보가 뛴다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특히 총선에서도 많은 후보자를 완전 맨투맨으로 컨설팅하고 코칭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AI 사무장이나 그보다 더 진일보한 시스템에 도움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통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국회의원 선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적립하길 기대하는 거는 결국 방식입니다. 결국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저희가 인력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더 투입해 가지고 훨씬 고도화된 시스템을 총선 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어느 순간에는 이런 시스템의 노하우들을 완전 공유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정당 정치에 굉장히 AI나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일본 총선에서 대약진을 한 팀 미라이 같은 경우 거기도 개발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당이고요. 그 당의 당수나 아니면 여러 의원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지만요. 그때 만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 대만, 일본 그 3개국의 그런 IT에 해박한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서로 노하우 공유하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자라는 제안을 그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그분들과 공유하는 거라면은 만약에 이 대한민국의 다른 정당에서도 이런 시도를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노하우 공유할 생각이 있고요. 저희는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개발자들은 원래 그렇지만은 이런 프로젝트는 오픈소스화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당은 지금 보안 때문에 플랫폼을 뭘로 해야 될지도 네. 고민을 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보안을 걱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보안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마련하셨고 뭐, 보안 관련해서는요, 개혁신당에서 지금까지 저희 당원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면서 저희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제가, 다른 정당, 국민의힘의 시스템 설계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좀 컨설팅 해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선거법을 예. 얘기하시는 예, 예. 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와 그리고 또 질의응답 자료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 6,000건 정도의 선거법 그 질의와 그 선관위의 공식 회신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보통 RAG라고 하죠. RAG를 통해가지고 LLM과 결합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전부 다 저희가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법 이 챗봇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약간 조심스러워서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지금 동탄역 앞에서 명함 배부해도 되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명함 배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기 개찰관 쪽이 금지 장소로 지정된다. 근데 개찰구 밖에서는 명함 배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아래에 적용돼 가지고 개별 행동에 대해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선거법이라는 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과거의 질의응답부터 이제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됐던 게 요즘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잘못 안 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이 선거법 챗봇 같은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예. 만약에 그럼 이 챗봇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이 걸리면 당에서 그 분쟁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참고자료 저희가 이런 답변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여기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가 이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해설서에 PDF 파일을 저희가 바탕으로 답변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그런 어떤 중앙선관위의 공식 자료를 기반한 답변 정도만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주는 거고요. 만약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밑에 달아놓습니다. 이게 옛날에 근데 이게 참 선거법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 게 옛날에 유시민 전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물어볼 때마다 다릅니다. 선거법의 지역 선관위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가장 유명했던 게 김밥은 닭하고 누드김밥은 밥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지금. 예.
그럼 그 선거법 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당에서도 법률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저희는 문의가 많을 거라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초적으로 후보자들이 하는 그 행동들, 보통 비용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신뢰도 있는 답변을 낼 수 있게 노력하고요. 안 되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응대를 좀 해야겠죠, 그거는. 예. 다만 그거는 이제 실시간성보다는 예를 들어 뭐 좀 질문이 들어오면은 뭐 담당자가 모아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개혁신당 후보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후보가 어느 공간을 이동했고 어느 유권자를 만났고 이런 공개가 다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은 안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했던 히트맵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그 동기부여나 자극 측면에서라도 우리 다른 후보들이 이 정도 히트맵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지금 이 정도 히트맵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그거는 이제 뭐 공개할 건 아니고 뭐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베스트 히트맵 이런 걸 당 차원에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 저희가 뭐 이거 GPS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서로 신뢰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재밌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들께도 그거 뭐 익명화해서 공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우수 후보자를 또 발굴해서 뭐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지는 저희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직 백분은 안 해서 여기에서 카메라 예, 그럴까요? 예. 일단 현재까지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그 시도지사 후보가 인천 한 곳인데요. 네. 나머지 시도지사 후보 확정은 지금 속도 조절 중이지 아니면 일단 저희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시도지사 후보 출마하기로 하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근데 한 분 못 오시고 7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 정도의 후보가 지금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굳이 말씀드리면은 서울, 인천은 지금 후보군이 있고, 그리고 충청도는 세종을 제외한 충남, 대전, 세종, 예, 충북을 제외하고 3군데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는. 그리고 대구에도 후보자가 지금 있고, 지금 부산 지역 후보자는 벌써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현수막도 크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뭐? 마무리.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AI 사무장 시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뭐, 현안 질문을 받아요? 예. 혹시 현안 질문 있으시면. 그 저번 주에 어떤 이제 후보자가 국민의힘 쪽과 단일화를 고려하는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났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좀 후보들이 많으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해프닝을 봤더니만은 안 그래도 그 후보자가 말씀하시길 제가 그 유정복 시장의 출판 기념회에 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무미건조한 덕담 수준의 이야기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언론인들께서 이것이 뭐 어떤 좀 더 정치적인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셔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후보자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저와 이제 생각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명확히 아니라고 저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현안 질문도 더 없으시다면 여기서 백브리핑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